다음은 이제 주제통합 독서지도. 이거는 키워드 뽑는 연습인데, 키워드를 뽑고 키워드를 바탕으로 또 묶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책을 많이 읽지 않더라도 우리가 아까 나누었던 어떤 키워드, 주제에 관심 있는 분들 대상으로 기획 모임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아까 말한 트렌드 모임 같은 거. 1년에 한 권도 안 읽어도 다 연말이나 연초에는 딱 트렌드 모임 이런 것들. 그러면 트렌드랑 관련된 책 두세 권을 같이 선정해서 이렇게 묶어서 하는 식으로 하고, 책이 아니더라도 트렌드 책 읽고 영상 보거나 아니면 영상만 같이 보고 같이 이런 뭐 전시나 그런 공간을 같이 공유하고 경험하고 인사이트 나누고 이런 식으로. 중요한 거는 주제다, 책보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이제 했던 모임, 제가 월별로, 그러니까 월간 윤종신처럼 월별로 키워드를 잡아서 모임을 몇 년간 해봤던 적이 있어요. 저는 약간 논문도 쓰고 이랬기 때문에 여러 새로운 시도를 하고 그 경험을 약간 데이터화해서 연구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5월에 가족이란 키워드를 잡고, 이 주제를 잡고, 이 테마 속에서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 해서 뭐 즐거운 나이지, 엄마를 부탁해, 소금. 그래서 엄마 이야기, 아빠 이야기, 가족 이야기. 약간 가족에서도 약간 약간 유연한 가족의 형태를 나누고, 그리고 가족이라는 키워드 영화를 같이 보고, 그리고 활동으로는 부모님께 편지 쓰는. 그래서 가족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다양한 미디어 활동까지 엮어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어요. 그러면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정말 가족이라는 키워드를 깊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요즘은 그 빔 쏘는 식으로 해가지고 카페나 어떤 공간에서 같이 영화 보거나 그런 활동도 많이 하거든요. 벽에다가 이 벽만 하얗게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같이 이제 일정만 잡아서 공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의 발제는 항상 주제를 건드는 발제를 1개 이상은 꼭 하는 거죠. 가족이라는 주제를 이해하는 게 목표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자유도서에서의 발제는 정말 책을 읽지 않은 사람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유도 높은 질문이 키워드라면, 여기서의 발제 키워드는 꼭 우리가 정한 주제를 건들자 는 게 이제 키워드입니다. 아까 10배의 성공 법칙, 뭐 10배의 나름 성장 법칙이라면 내 업무 성과 높이는 그 성과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 실제 회사에서 많이 하는 모임인데, 내가 있는 각 부서에서 성과를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키워드를 꼭 가지고 가는 거죠. 목적이 뚜렷한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책도 여러분이 이제 어떤 주제를 잡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방향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건 아주 심플하게 일부러 이제 딱 티나는 책을 고른 건데, 자석총각 클리스라는 과학 동화가 있어요. 그러면 과학이라는 키워드를 뽑을 수 있고, 동화니까는 그 이야기를 바탕한 주인공의 성장으로 뽑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서 우선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비튼 거니까 패러디로 뽑을 수 있고, 또 여기 보면 여기 뉴스의 모양이 나오죠. 가짜 뉴스란 키워드로도 뽑을 수가 있어요. 주제가 특히 책은 좀 볼륨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주제로 선정해서 뽑느냐에 따라서 발제도 달라지고 방향성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누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성인책으로 와서 동물농장, 여러분 아는 세계의 문학이잖아요. 우선은 소설이라는 키워드, 우화라는 키워드를 뽑아서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주인공이 어떤 캐릭터가 어떻고 어떤 사건이 있고 이런 식으로 문학적으로 풀어갈 수도 있고, 하나 완전 다르게 정치적으로, 그리고 그때 이제 스탈린주의, 전체주의라는 역사적으로 풀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역사란 키워드로 가면은 역사 스터디, 그러니까 토의하는 느낌으로 쭉쭉 가는 거고, 소설은 편하게 접근할 수 있죠.
그리고 홍길동전 같은 경우도 막 액션 판타지라는 같은 소설 내에서도 이렇게 뽑을 수 있다면, 하나는 우리 신분제도라는 사회, 그리고 빈부격차라는 그 정치적인 이슈를 집중해서 뽑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움받을 용기, 이거는 실제로 인기가 엄청 많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구사할 수도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예스입사, 교보, 막 서점마다 우선 카테고리 분류 같은 거 좀 다르게 했어요. 누가 저 미움받을 용기 읽었어요 라고 하면, 오, 거기서 나오는 나름의 심리학적인 내용, 뭐 아들러 이런 키워드에서 저 이거 통해서 막 프로이트랑 융이랑 아들러랑 이런 심리학 같은 거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공부해서 아들러 심리학에 대한 책도 뻗어나가면서 막 읽고 심리학 모임을 이끌어가는 분도 있었고요. 어떤 분은 완전 자기계발로 제 키워드를 잡아서 결국 나는 미움 받더라도 나 자신, 그리고 결국 인간 관계에서 나는 해방,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게 누구의 이야기인지, 뭐 아들러의 이야기인지 이런 관심 없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나 미움받을 용기 읽었으면 나 자기계발서 안 했는데,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실제로 서점에서도 심리학 키워드로 분류가 되어 있기도 하고 자기계발 키워드가 되어 있기도 했어요. 그래서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둘 다 요소가 다 담겨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모임을 하거나 발제를 하거나 이끌어갈 때 이 심리학 주제로 하면은 같이 뭐 유튜브나 영화를 본다고 했어도 요 프로이트나 융 이런 심리학적인 등을 다룬다면, 자기계발은 뭐 성공, 뭐 인간관계 이런 식으로 좀 더 다르게 접근하고 발전해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원형적인 주제, 이 원형적인 주제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질문, 그리고 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철학적 질문이라고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에 여러분이 익숙하면, 물음표를 던지는데 익숙하면 많은 책들이 공통되는 이런 질문들을 독자에게 던집니다. 독자에게 던지는 질문을 여러분이 바로 이제 모임 사람들에게 이어서만 던져도 그 자체가 심도 깊은 질문이 돼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관계, 그리고 대상에 대한 것, 그리고 여러분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죽음에 대한 태도, 이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요소들이 작품에 스며들어 있는데, 여러분이 그것만 캐치 잘 하셔도 원형적인 주제를 바탕으로 주제형 모임을 만들거나 주제형 발제를 하는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테마 독서 모임 예를 몇 개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책이 우선이 아니라 테마가 더 먼저 가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하고 있는 모임들에 대한 이제 사례인데, 테마 독서 모임. 그래서 여기는 공정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공간으로 보는 경제적 불평등,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공정이라는 키워드에 대한 같이 고민을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재테크, 경제, 부의 자유라는 키워드를 먼저 정하고, 이 주제에 맞는 부의 추월차선, 그 최고의 변화, 이런 책을 선정한 거죠. 책 선정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이 주제가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많이 팔리고 뭐 추천받고 이런 걸 떠나서 이거는 이 컨셉 자체가 먼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테마로 교육이란 걸 잡고 교육책을 선정해서, 육아서나 그런 것들 선정해서 우리는 교육,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에 대한 키워드를 가져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심리 모임. 그럼 아예 키워드 자체가 심리니까 심리 모임에서 다루는 요소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엄마, 가족, 여자, 이런 키워드의 바탕으로 책과 영화 이런 것들을 묶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주제가 먼저 되면 요 키워드가 여러분의 뚜렷한 이제 컨셉과도 이어지는 거고, 컨셉이 잡히면 여기에다가 도서 선정, 발제까지 주르륵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주제 모임에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거는, 수다형으로 진행을 하시더라도 요 공정이란 키워드는 꼭 가지고 가야 되고, 여기서는 재테크라는 키워드는 꼭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편하게 수다를 막 이렇게 떨더라도 항상 적어도 발제 하나 이상은 요 키워드를 꼭 발제나 생각거리로 공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교육의 방향은 무엇인지, 어떻게 나는 돈을 벌 수 있는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공정, 그리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지, 여러분의 심리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무엇이고, 건강한 자존감이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막 이야기가 막 3000% 세더라도 여러분의 중심을 잡아주는 기준이 요 이제 주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너무 이제 멀리 딴 길로 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모임 이제 했던 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청소년 도서관에서 아니 가족이라는 키워드, 아이들이 학생들이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모른다 라고 자녀가 와서 가족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그런 모임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안을 주셔서, 그럼 키워드를 가족으로 잡고 되게 이제 소중함을 느끼도록 하는 기획 의도가 있는 거죠. 거기에만 도서 선정으로 이제 순례주택이랑 페인트를 하고, 순례주택에서도 뭐 이웃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와요. 좀 그 안에서도 가족이란 키워드 좀 놓치지 않도록 해서 모임 발제했었고, 그리고 이제 또 환경에 대한 이벤트성 모임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책을 선정해서 결국 우리가 환경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생각을 나누었었고요. 그리고 제가 약간 미디어 교육을 하다 보니까 가짜뉴스 키워드를 아예 먼저 기획 의도로 들어왔을 때 이런 책들을 같이 읽고 또 이런 영화들을 추천하고 이러면서 가짜뉴스란 주제 안에서 이렇게 책과 역할을 영화를 묶어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